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국내 증시, 미국의 6월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시장의 움직임은 주춤합니다. 코스피는 203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반면 그래도 코스닥은 가격제 한번 확대의 수혜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급증하는 종목들이 소축출하면서 시총 1조 원을 넘는 종목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수도 어제는 장중에 700선 아래로 출렁이기도 했지만 이틀째 반등하면서 오늘은 71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방향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지금 꼭 사야 할 그 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수요일 오늘 함께 하실 멘토는요. 퍼즐 이론으로 성공 투자를 이끄는 저평가 우량급등주 분석의 전문가 황민혁 멘토입니다.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6월 FOMC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6월 FOMC에서 이렇다 할 제스처가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9월 인상이냐 12월 인상이냐에 따른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내 증시가 FOMC 결과를 받아낸 이후에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지인데 FOMC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눈치를 보고 있는 양세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이제 30%로 확대가 됐고 그런 가운데서 해외 쪽에서 본다면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유로존 재무장관 네. 회의에서 과연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확실시 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불확실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시점에서 이제 FOMC 회의 그 결과에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 옐런 원장이 시장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스처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9월이냐 아니면 또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크게 왈가왈부할 만한 그런 내용 자체는 없을 것 같아요. 미리 지레 짐작해서 만약에 어느 한 방향으로 베팅을 한다. 만약에 그게 이제 어긋났을 경우에 손실이 더 크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우려를 하지 마시고 다만 옐런 원장은 분명히 그 전에 어느 정도 시장에 충격을 완화시키는 선 안에서 힌트를 조금씩 제시를 해주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힌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자체를 가지고 바로 시행하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요. 너무 그 부분에서 민감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리스에 대한 그 문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결국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확실시 될 수 있는지 최종적인 그 확답이 아마 그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심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리스에 대한 문제도 지난번에도 지금까지 계속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하나의 또 이슈긴 하죠. 하지만 항상 극단적인 그 방향으로 결정난 적은 없었다는 점까지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 시장 충격이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또 완화 장치까지는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폭 30%까지 일단 확대가 된 시점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적극적인 매수 가담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전날 같은 경우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제 모멘텀들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서의 수급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연속적인 수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죠. 따라서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도 사실 불안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변동폭 30%가 약간 이제 다소 버거운 또 불안한 그런 이제 가운데서 생각을 분명히 하실 텐데 매매를 하실 텐데 외국인과 기관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과 기관들도 이번 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 포지션 안에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가운데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황민혁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민혁 멘토님의 포트폴리오가 열렸습니다. 먼저 4월에 편입했던 대웅제약이 현재 45% 정도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유지시켜주고 있고요. NC소프트는 6% 정도 손실입니다.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포트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LIG 손해보험은 4.5% 수익을 내고 있고요. 더존비주온이 6.1% 수익, 다음 카카오는 현재 6% 정도 손실입니다.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포트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보죠. 파라다이스가 다시 잘 가고 있죠. 18%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윈이 6.2% 수익, 기업은행은 3% 정도 손실입니다. 네, 변동성이 큰 상임에도 불구하고 세 종목만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어떤 종목들 오늘 AS 받아볼까요? 네, 일단 손절가 터치한 종목 한 종목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파라다이스 오늘도 1.7% 좀 시장 대비했을 때 강하게 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추천을 말씀드렸을 때 그 시점하고 이제 비교해 본다면 꽤 많은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메르스에 대한 어떤 여파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주가의 조정이 나왔을 때 분명히 매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렸고요. 역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했을 때 강하게 또 양봉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파라다이스는 이제 증설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오늘 또 올라간다라고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모멘텀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분명히 짚어드렸던 내용이고 앞으로 본다면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단기적으로는 면세점 쪽에 대한 어떤 사업성에 대한 어떤 효과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증설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신다면 목표 주가 한 4만 원 정도를 일단 잡아서 네. 충분히 목표 주가까지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만약에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신규 매수를 접근하시고자 하신다면 한 3만 원 정도 부분까지 한번 눌려준다면 이 눌림목 과정 안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도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아쉬운 종목이긴 한데요. 주가가 네. 밀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추천드렸을 때 그 가격대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네. 다음 카카오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해드렸던 거는 1분기 역시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시기였죠. 일단 광고 방 자체가 이제 비수기가 바로 1분기였고 이제 1분기 지나고 나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제 실적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좁은 그 박스권 안에서 좀 어느 정도 횡보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죠. 지금 박스권이 거의 저점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끌고 가시는 전략들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을 때 그 손절가는 터치를 하긴 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2분기, 3분기 정도 그리고 올해 4분기까지도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손절가를 한 어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양봉이 일단 나왔죠. 그래서 제가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일단 짧게 잡아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라면 99,000원 정도 자리가 적절한 손절 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S를 받아봤습니다. 파라다이스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기존 목표 가격이 3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카카오가 손절가 터치해서 포트에서 제외되지만 그대로 들고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 가격을 99,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 힌트부터 주셔야겠죠? 네, 힌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죠. 네, 이게 계란. 어떤 걸로 보이시나요? 달걀이네요. 그리고 노른자가 있고요. 네, 옆에 주위에 달걀이 있고 그다음에 노른자가 있죠. 이걸 보면 혹시 떠오르는 뭐 단어 같은 거 없습니까? 핵심. 가장 중요한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요. 역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땅을 보더라도 이제 그 정말 좋은 땅을 노른자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항상 노른자라는 비교를 많이 씁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릴 그 기업은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그룹 안에서 가장 노른자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노른자를 한번 배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황민영 매수님의 세일즈 종목은요. 아하, 이 종목이었네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수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죠. 삼성 SDI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삼성 SD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수혜 종목이다라는 점인데 사실 이 실적 모멘텀이 조금 약했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도 부진했었거든요. 이제는 조금 사봐야 할 때가 온 건가요? 네, 삼성 SDI를 그동안 매수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또는 삼성 SDI를 보유하고 나서 좀 힘든 그 경험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라면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 SDI는 꼭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삼성그룹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수혜주로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부각이 되죠. 삼성 SDI도 역시 이제 그 부분 안에서는 사실 별 다른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수혜에 대한 부분, 수혜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지배구조 개편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업들이 다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해서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짚어드릴 텐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상했던 그 실적을 제대로 달성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적 자체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었고요. 기대치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기대치를 부합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서 우려감이 좀 나타났었던 겁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갤럭시 S6 출시 이후에 어쨌든 이 신제품 출시에 대한 모멘텀들이 소형 2차 전지 수익성 개선으로 조금씩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을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요. 사실 삼성 SDI의 경우에는 이제 그 소형 2차 전지 부분에서 실적 저하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고 그래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제 올해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 성장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화면 잠깐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보게 되면은 성장 판매량 자체가 크게 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폭발적인 그 성장이 나타났다는 거죠. 2013년도 대비했을 때 2014년도는 무려 이제 3배 이상의 성장률, 그리고 즉 판매량이 증가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중국에서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그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역시 1월부터 4월달까지 판매량 역시 3배 이상 또 증가했던 그런 이제 수치가 이미 지난해 수는 한 절반 정도까지.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사실 우리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봄철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관련주들이라든지 황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죠.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중국에서의 그 황사, 즉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그 대기 오염에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결국은 국내 그 업체들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마련이 되는데, 결국 그런 것 자체가 중국의 그 대기 오염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정부 쪽에서 대기 오염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확대시키면서 어쨌든 대기 오염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요 비용도 감소하는 등 이런 이제 중국 쪽에서의 그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지금 보시면 왼쪽이 이제 주행 거리고요. 주행 거리당 이제 보조금을 지금 나타낸 건데 지금 이제 그 주행거리 마일로 지금 환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000위안 단위입니다. 즉, 5마일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이 6만 위안이겠죠. 네, 중국 보조금을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이제 93마일 정도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에 5만 위안이죠. 5만 위안을 이제 정부에서 지급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전기차를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난해부터 이제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추이를 놓고 본다면 사실 전기차 쪽에서 이제 배터리를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요 업체들한테 납품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 SDI죠. 네. 2차 전지 쪽에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납품하고 있는 그 주요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BMW라든지 그 다음에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마힌드라 그리고 델파이 이런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 한 번 이슈가 나왔던 게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업체 어디죠? 저는 삼성 SDI요. 이제 전기차를 판매하는 판매하는 업체가 있죠. 지금 미국에서의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테슬라 모터스죠. 테슬라 모터스 쪽에서 삼성 SDI 쪽에 배터리를 또 공급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 제스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아마도 어떤 이슈, 화두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지금 주요 업체들 외에 또 추가적인 납품이 또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소형 2차 전지 말씀드렸고 대형 2차 전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 전력난이 또 심각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지금 좀 더워요. 지금 이제 스튜디오 안에 이제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고 있음에도 덥습니다. 지금 계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지난해 여름보다 올해 여름이 더 더운 것 같고 내년에 또 더 더울 거라고 또 얘기가 나오죠. 그만큼 전력의 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시기가 바로 여름철입니다. 그리고 생활 소득이나 이제 생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좋아질수록 개선될수록 우리는 전력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전력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이 부족한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사업 부분이 지금 또 다시 신성장 동력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ESS,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어떤 사업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 ESS 시장 쪽에서 미리 진출해서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뭐 점유율이라든지 기술력을 확보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까지 본다면 미래 성장 사업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거의 다 갖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삼성그룹에서 가장 핵심적인 알짜배기 그리고 노른자 같은 그런 사업 그리고 그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SDI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유럽 시장에서는 ESS, 가정용 ESS가 이미 많이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의 성장 동력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 SDI의 차트를 열어보면서 수급도 확인을 해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차트하고 수급하고 확인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적을 제가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뭐 드렸지만 실적을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자, 2014년도에 그 순이익을 보게 되면 이제 순손실이었죠. 8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그다음 올해 같은 경우에 1분기에 597억 원의 턴어라운드를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뭐 1분기에 597억 원이라는 건 지난해 그 적자를 다 메꿀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3천억대 정도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 기업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어찌 보면 턴어라운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 눈높이가 가장 높은 기업이 바로 삼성 SDI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하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의 그 수급을 보게 되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이 아직 체크가 되지 않지만 그 전까지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한 최근에 2거래 정도의 그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바로 전날 매수가 지금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이제 수급이 잠정치가 수급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삼성 SDI의 현재 잠정 수급을 일단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지금 꾸준하게 또 오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고 있죠.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투신 쪽에서도 역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주요 수급 주체들이 다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그 전까지는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오늘부터 수급이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차트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많이 올라요. 네, 너무 많이 올랐죠. 저도 지금 여기 오기 전에는 그렇게 안 올랐었는데 또 와서 이제 보니까 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자, 일단 그리고 현재 흐름을 일단 잡아드리면요. 사실 삼성 SDI는 과거의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땐 지금 너무 싸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싸다는 표현밖에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까지 본다면 이 기업은 지금 안 잡으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밸류에이션이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어떤 이제 모멘텀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이모직 합병에 대한 어떤 이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리고
삼성 SDI는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사업성 그리고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지금 측정받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본다면 일단 11만 원대 만약에 내려왔다면 이건 정말 무조건 담아야 되는 자리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 7.8%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업의 가치로 본다면 지금 자리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본다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 기업의 적정 밸류에이션은 거의 18만 원 가까이는 올라가줘야 이 밸류에이션이 합당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10만 3천 원은 정말 싸다라는 거죠. 지금 저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저점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올라갈 때보다는 이제 눌림목 정도에서 한번 매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는 이제 지금부터는 좀 모아가야 되는 자리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매수 가격대를 정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오늘 지금 주가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걸 저도 이제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현 시점에서 12만 4천 원 정도 가격대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냥 접근하셔도 상관이 없긴 해요. 상관은 없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조금 더 세밀한 타이밍을 잡으신다면, 지금보다는 눌렸을 때의, 주식을 잡으시는 게 분명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눌림목 구간은 이제 11만 9천 원 정도 가격대에서 12만 1천 원 정도 가격대가 눌림목 자리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점까지 말씀드린다면 매수가는 11만 9천 원에서 12만 1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의 적정 가치가 거의 18만 원 정도에 육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1차적인 그 근사치 목표 주가를 먼저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보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단기 관점에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4만 원 정도 가 적절한 매수 이후의 목표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올해 한 고점 부근 정도겠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고점 정도 부근이 1차적인 목표가고요. 왜 그 자리를 말씀드리냐면 이 자리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을 사게 되면요. 처음에는 수익을 내려고 이제 주식을 사죠. 하지만 장기간 동안 물려있게 되면은, 본전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 본전 심리를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본전에 왔을 때 파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4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린 거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이제 손절가 부분까지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손절가 부분에 왔을 때 손절가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12만 원 정도 이 자리를 일단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의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격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눌림목 공략을 원하신다면 11만 9천 원에서 12만 1천 원대에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올해 고점 부근이 14만 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올해 저점 11만 원이라고 정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저희 종목 시리즈 게시판 열어보시면 언제든지 우리 멘토들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